자, 양생주 다음 편은 인간세입니다. 인간세. 인간세, 인간세상입니다. 인간세상 말 그대로 인간세상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자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장자가 이런 걸 되게 잘 씁니다. 자, 안회는 공자를 만나 뵙고 길을 떠남에 있어서 그 허락을 정했다. 여기서 안회하고 공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안회하고 공자는 앞에 나왔던 위나라 해왕이나 아니면 그 누구죠?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처럼 노자 진일 같은 사람처럼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장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일화를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안회는 공자를 만나 뵙고 길을 떠남에 있어 그 허락을 청했다. 어디로 떠날 작정이냐? 위나라로 떠날까 합니다. 위나라라는 건 여기서 이제 큰 위나라 말고 삼진의 위나라 말고 옛날에 있던 작은 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 하는 거냐? 제가 듣건데 위나라 임금은 나이가 젊은데 멋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가벼이 다스리며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죽음도 가벼이 여겨 죽은 사람들이 이미 가득하여 연못 속의 잡초처럼 널려 있다 합니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으로부터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가야 한다. 그것은 의사의 집에 병자가 많이 모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방법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도 바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공자라면은 여기서 당장 안회한테 가서 정치를 바로잡으라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너는 가보아야 형벌밖에 받지 않겠느냐? 도라는 것은 잡되지 않아야 한다. 잡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구제해 줄 수 없게 된다. 옛날에 지인이라는 거는 잃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 도가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지인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장자에 자주 나와요. 뭐 신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갖추고 나서 남도 갖추게 했다. 자기 갖춰야 할 것이 아직 불안정한데 남복한 자의 행위 따위에 상관할 겨를이 있겠느냐. 또한 너는 덕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알미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느냐. 덕은 명예심 때문에 허물어지고 알은 경쟁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명예란 서로 손상시키고 지는 다툼을 위한 기구이다. 두 가지는 흉기므로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덕이 두렵고 신의가 굳다 해도 사람의 기분을 잘 알지 못할 때 명성에 관해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며 인의로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논의를 난폭한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 것은 남의 결점을 이용해 자기의 잘난 것을 팔려는 것이 된다. 이런 사람을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 부른다.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다. 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해를 받기가 십상이다. 공자가 하는 말은 나대지 마라는 거예요. 꼴값 떨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또한 만약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자를 싫어하는 임금이라면 어찌 너를 써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겠느냐. 너는 결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임금은 반드시 권세로 그대를 누르고 그 이론을 쳐부술 것이다. 너의 눈은 캄캄하게 될 것이고 얼굴빛은 변하며 입은 자기를 변명하게 바쁘고 태도는 비굴해질 것이고 마음도 그를 따라오고 말 것이다. 이는 불로써 불을 끄고 물로써 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이를 익다라고 부른다. 익다 더할 익자에다 마늘 자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꼴값 떤다 그런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다가 끝없이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너는 신임도 받지 못하고 독실한 말을 하다가 틀림없이 난폭한 자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하는 말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요. 잠깐 해설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이리저리 유세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 했던 사람들은 보통 종횡가예요. 종횡가라는 거는 뭐 합종연횡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장이, 소진, 소대, 그 다음에 뭐 공소년, 또 누가 있을까? 범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요런 사람들이죠. 일종의 외교관이기도 하면서 이제 혓바닥 가지고 재상도 해먹고 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꼴값 떨지 말고 어, 잘 살라는 게, 괜히 명예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 살라는 게 이제 장자 얘기고, 사실 이런 입장에서는 육아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한데, 종행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아도 예를 들면 뭐 항상 맹자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항상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정치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 인간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세태를 보고 이제 니들 하는 거 다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말이 이어집니다. 또한 옛날에 걸은 하나라의 거왕입니다. 관룡봉을 죽였고, 관룡봉은 중신입니다. 옛나라의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다. 비간도 중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덕을 쌓고 백성들을 무마하며 따르게 만듦으로써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군주는 그들의 행동을 이유로 그들을 제거해버렸다. 이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옛날에 유임금은 총지와 서호를 공격했고, 총지하고 서호는 뭐 나라 이름이겠죠. 우임금은 유호를 공격했다. 유호도 나라 이름이겠죠. 자, 이 나라들은 폐허가 되고 저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정쟁을 하며 재물을 쫓았던 것이다. 이들 모두 명성과 재물을 쫓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명예와 재물은 성인이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니까지 께 어찌하겠단 거냐? 그렇기는 하나 너에게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이야기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어떤 반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장래 뭐라고 싶냐, 이렇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정치인 하고 싶다, 아니면 걔가 나중에 전두환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장자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을 실제로 잘 살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욕심 채우려고, 그게 뭐 돈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 욕일 수도 있고, 전두환이는 이제 명예도 없지만은 머리도 없지, 머리카락도 없죠, 그죠? 옆에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 명예나 그런 거 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길긴 한데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좀 역설적인 거는 공자가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건데, 돈 29만이면 저보다 많은데, 그래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공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게 또 읽는 재미지. 자, 안회가 말했다. 대답합니다. 안회가 마음을 단정히 하며 허정하게 하고 힘써 순수한 입장을 지키려 하면 됩니까? 자, 다시 공자가 얘기합니다. 어찌 되겠느냐? 그는 겉으로는 사나운 기가 가득 차서 넘치고 매우 뽐내고 있으며 기색은 일정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뜻을 엉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기 마음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런 것을 일러 날마다 노력해 얻는 조그만 덕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하물며 큰 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는 자기를 고집하여 남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 겉으로는 타협을 하지만 속으로는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될 리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맹자가 장자를 싫어했을 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맹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스승인데, 공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개빡쳤겠죠. 자, 안회가 말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곧게 지니고 외모는 공손히 하고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 사람들의 말에 붙여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은 하늘과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다, 그런 말이죠. 하늘과 같은 사람은 천자나 자신이나 모두 하늘이 자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홀로 자기의 말을 남들이 옳다고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동자라 부릅니다. 동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현의 그런 말들은 아까 나왔던 현의 있죠, 그죠? 양생주에 나왔던 현의 그런 말들은 외워놓으면 어디서 잘난 척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하늘과 한 무리가 된 자라 부릅니다.
외모가 공손한 사람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는 자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데 나만이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남도 헐뜯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의 말에 붙여서 하는 자는 옛사람과 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비록 옛 가르침이지만 실은 상대방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옛사람의 것이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화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옛사람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전통적인 유학의 방법입니다. 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설득해라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노노하고 그 다음에 맹자 대학은 그런 얘기 없구나. 아무튼 그런 주요한 책들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일화가 소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유학을 까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군자는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하는 지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인이라 그러거든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군자라는 건 좀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전부 다 깨달은 거긴 하죠. 각자의 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학에서의 도는 입신양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하기도 하고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을 교화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군자인데 스스로 노력하고 근데 장자가 얘기하는 지인이라는 사람은 지인 혹은 뭐 진인 그러기도 하고요. 뭐 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꼴값 떨지 말고 네가 타고난 그대로를 잘 살려서 일찍 죽지도 말고 늦게 죽지도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네 이름값 높인다고 꼴값 떨지도 말고 헛소리 하지도 말고 조용히 살다가 뒤자라는 게 이제 진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란 말도 됩니다. 사실 나는 뒤쪽 말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였으면 사실 이런 식의 글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짓 해봐서 알거든요. 내가 또 한 염세주의 하지 내가. 군자는 리더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리더고 지인은 수수방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것들을 최대한 잘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수수방관자라기보다는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적왕 같은 것처럼 루피가 예를 들면 지인에 가장 가까울지도 모르죠. 그 고무 대가리 새끼. 좀 비꼬면 그렇습니다. 자,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잡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마땅치가 않다. 비록 고루하긴 하고 그래서 벌받을 일이 없겠지만 그저 그뿐인 것이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에 따라 집착하는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저로서는 이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제기해라. 내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마음, 삿된 마음 말고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 여기서 공자는 계속 이제 아내가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위나라에 간다고 꿀값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여기는 자는 하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하여 술이나 자극성 있는 야채를 못 먹은 지 여러 달 됩니다. 이만하면 재개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 공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재개이지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아내가 물었다. 감히 마음의 재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너는 너희 뜻을 순일하게 하여 귀로써 듣지 말고 마음으로서 듣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써 듣도록 해야 한다. 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기요. 손오공 기 모은다 할 때 기.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사물에 응할 뿐이지만 기라는 것은 공허하여 무엇이나 다 받아들인다. 도라는 것은 텅 빈 곳에서만 보인다. 이 공허가 마음의 재개인 것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막 그 수행할 때 막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좆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로운 마음 없이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실로 저 자신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보니 아예 저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다 됐다. 너희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는 그 나라로 들어가 자유롭게 거동하면서도 명예 따위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들어주면 이야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 것이고 마음의 거처를 일정하게 하며 부득이할 때만 응하도록 하면 거의 성공할 것이다. 자취를 끊는 것은 쉽지만 행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란 어렵다.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때에는 속이기 쉽지만 하늘의 불임을 당할 때에는 속이기 어려운 법이다.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다. 지각이 있어 무엇을 안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각 없이 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사사로운 마음 없이는 화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명예 같은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저 텅 빈 것을 보아라. 저 텅 빈 방이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이나 좋은 일도 이런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도 머물지 않는 것은 좌치라고 부른다. 좌치. 여기서 좌치라는 말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여자한테 잘난 척하고 싶다. 지금은 21세기라 가지고요. 장자나 논어 같은 책에 나오는 그런 요런 표현들 기억한다고 해서 여자를 못 꼬시고요. 요즘은 예를 들면 뭐 한자 이름 된 사람 말고 영어 이름 된 사람들 책을 읽으시거나 특히 이제 뭐 경영학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죠? 존나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한 책들을 사가지고 그런 거 달달 배워서 얘기하시면은 어머 멋진 남자라 아마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좌치 이런 얘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과 지각 작용을 밖으로 내보내면 귀신도 찾아와 머물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곧 만물의 변화에 응하는 것으로 우임금이나 순임금도 법도로 삼았던 것이다. 복희나 괴거가 평생 실행한 바였다. 하물며 범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범인이라는 건 뭐 평범한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 인간세에서 가장 첫 부분 이야기입니다. 좀 기네요. 그 공자하고 안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명예나 그런 부귀나 아니면 남을 가르치려는 거나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는.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말로 사실은 이제 좌치라기보다는요, 심재라 그러면 심재. 장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뒤에 아마 심재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심재라는 말로 이걸 표현하는데 사실 근데 심재든 좌치든 현해든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런 말 나오는 게 한두 개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그 여자 꼬시는 데는 이런 거 별 쓸모 없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으면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태울 때 태우는 돈 액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개빡찰지, 한국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빡찰지를 생각하세요.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은 말빨이 없으니까. 자, 섭공자고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섭공자고. 섭공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이름. 섬나라의 공, 제후, 섭공. 예를 들면 위왕,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고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고. 섭공자고가 제 나라로 근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섭공자고가 제 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되어 공자에게 물었다. 왕이 저에게
당이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여자친구 얘기하는 동안 한 명이 나갔네요. 자, 제 나라가 사신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중하지만 교섭에는 급히 응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보통 사람도 쉽사리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제후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도가 아닌 것으로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적다. 만약에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법에 의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를 성공시키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다. 이를 성공시키든 성공시키지 못하든 뒤에 탈이 없다함은 오직 유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유덕한 사람. 저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밥을 지어도 열기를 식힐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왕명을 받고 저녁에는 얼음을 마셨습니다만 저희 몸 안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불안해 죽겠다는 거죠. 저는 아직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병이 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법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재난이 이중으로 겹치게 된 것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그 임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고라는 사람이 섬나라의 제후인 자고라는 사람이 요때 섬나라는 거는 이제 사실 초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초나라의 사신으로서 제 나라에 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외교관으로 가서 쟤를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그리고 설득 못 시키면은 분명히 이제 돌아와서 그 못 볼 꼴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천하에는 대개가 큰 가르침이 큰 계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운명이고 하나는 의리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운명이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의리이고 어디를 가나 군주가 없는 곳이 없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관계로부터 헤어날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지위고월을 막론하고 어버이를 평안히 모시는 법이니 이것이 효도의 극치입니다. 군주를 섬기는 자는 일의 여하를 막론하고 군주를 평안히 모시는 법이니 이것이 충성의 위대함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섬기는 자는 슬픔과 즐거움이 눈앞의 일에 쉽사리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알아서 운명을 따라 평안히 모시는 것이니 이것이 덕의 극치입니다.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본래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일의 실정을 따라 행동하면 그 자신은 잊어야 합니다.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께서는 그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지만 빨리 가세요 그런 얘기죠. 자, 내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자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무릇 교제란 상대방이 교제,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까우면 반드시 신의로서 맺어야 하고 상대방이 멀면 반드시 말로써 충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이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양편이 다 기뻐하거나 양편이 다 빡쳐할 만한 말을 전하기란 세상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양편이 다 기뻐하면 반드시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첨한다는 거죠. 양편이 다 노여워하면 반드시 헐뜯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양편이 다 기쁜 말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례가 딱 하나 있네요. 임진왜란 때 그 16경이하고 그 다음에 소서행장인가? 맞나? 서로의 이제 그 전쟁을 그만하자고 명나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 왕이 아니죠. 그 새끼가 누구냐? 풍신수길한테 이제 이제 그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날조해서 그 뭐죠? 속이려고 했던 사기극을 벌이려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게 딱 여기 맞는 겁니다. 여기 이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또 잘 맞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대개 지나친 것들이란 거짓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된 것이면 그것을 믿는 이가 적어질 것입니다. 믿는 이가 적어지면 말을 전한 자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격언에 이르기를 평소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우선은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교로서 승부를 다투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음모로써 끝을 맺습니다. 심해지면 기묘한 기교가 많아집니다. 술수 쓰는 사람들요. 예를 따라 술을 마시는 자는 점잖게 시작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늘 난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시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해지면 기이한 쾌락이 많아집니다.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당당하게 시작하여 늘 비루하게 끝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간단하지만 일이 끝나갈 때는 반드시 거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은 말이란 풍파와 같은 것입니다. 행동이란 득실에 많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풍파란 요동하기 쉬운 것이고 득실은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생기는 것은 까닭이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교묘하고도 잘 들러맞추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혓바닥 잘 놀려라 그런 말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에는 소리를 가리지 않으며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나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각박하게 다그치면 반드시 좋지 못한 생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양파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쪽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그 결말을 알겠습니까? 제 팔에 나 있는 상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언에 명령을 바꾸지 마라, 성공을 애써 전하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침이란 필요 없는 것을 덧붙임이며 명령을 고치거나 애써 성공하려는 함은 일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을 유유히 자유롭게 풀어놓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몸을 맡긴 채 중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어찌 일부러 지어내서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명을 그대로 전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공자가 사신으로 가는 자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괜히 이제 일 잘하겠다고 그 막 아첨하고 그러지도 말고, 그리고 괜히 두려워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원래 네가 하려는 말만 해라. 그러면은 아마 나쁜 일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이어지죠. 그죠? 꿀값 떨지 말라는 겁니다. 꿀값 떨지 말라는 거예요. 쉽죠? 그죠? 자, 이번에는 안합입니다. 안합. 안합은 사람 이름일 텐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합이 위나라, 아까 나왔던 그 위나라입니다. 그 작은 위나라요. 위나라 영공의 태자를 보좌하러 가게 되어 거배곡에게 물었다. 거배곡도 사람 이름이겠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덕은 천성적으로 각박합니다. 그와 더불어 무도한 짓을 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의 지혜는 남의 허물을 알아내기에 알맞을 정도이며 그 허물의 원인까지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저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영공의 태자나 영공이 아마 그런 사람인가 보죠. 거배곡이 대답했다. 잘 물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태도는 종순한 것이 좋으며 마음은 온전한 것이 좋습니다. 온화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도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순함은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고 온화함은 남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태도의 종순함이 남에게 끌려 들어가다 보면 열망을 당하게 되고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순한 마음이 호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온화함을 남에게 드러내다 보면 나쁜 평판이 일고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이 같다면 그와 더불어 또한 아이가 되십시오. 그가 절도 없이 군다면 그와 더불어 또한 절도 없이 구십시오. 상대방이 종잡을 수 없이 방탕하면 그와 더불어 종잡을 수 없이 방탕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를 인도하여 결점이 없는 경지로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거스르지 말고 맞춰줘라 적당히. 그러면은 너는 해 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은 사마귀를 알지 못합니까? 성이 나서 그의 집게를 벌리고 수레바퀴 앞에 막아 서서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모릅니다. 당랑거철 아시죠, 그죠? 수레바퀴 앞에 사마귀. 사마귀는 용감하게 이제 집게를 드는데 사실은 수레바퀴에 사마귀가 당할 수가 없죠. 영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꼭 그런 사마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재질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여 상대방에게 거역하면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은 호랑이 기르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결코 먹이로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사이에 사나움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그것을 찢는 사이에 사나움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굶주렸을 때와 배부를 때를 잘 맞춰 그 사나운 마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사람은 종류가 다르지만 길러주는 사람에게 잘 따르는 것은 호랑이의 본성을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길러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본성에 거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려, 그러니까 히힝하는 말려, 바구니에 똥을 받고 대합에 오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양파 화장실을 가지고 막 상하로 만든 화장실을 주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고급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쩌나 목이나 등에가 달라붙어 있다고 불시에 손으로 치면 말은 놀라 재갈을 물어부수고 사람의 머리를 깨거나 가슴을 떠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면서도 그 사랑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자 어떠세요? 쉽죠, 그죠? 자, 같은 말입니다. 아까 하고. 제 이번 다음 또 에피소드입니다. 장석이라는 거는 유명한 목수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아무튼 사람 이름. 장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고권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당에 신목으로 심어져 있는 참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뒤덮을 만하였고 그 둘레는 배가름이나 되었으며 그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이고 10길이나 되는 곳에서부터 가지가 나와 있었다. 그것도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수십 개나 되었다. 구경꾼들은 장터처럼 보여 있었다. 장석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멈추는 일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나무가 엄청 크죠? 그냥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막 수백 아름이 몇 미터일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청 큽니다. 자, 제자는 그것을 실컷 구경하고 나서 장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제가 도끼를 손에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뒤로 이처럼 훌륭한 제목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뒤은 장석의 얘기입니다. 닥쳐라. 그런 말 말아라. 쓸모없는 나무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곧 썩어버리며 그릇을 만들면 곧 깨져버리고 문을 만들면 나무진이 흐르며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쓸어버린다. 쓸만한 곳이 없어서 그처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장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역사에, 그러니까 아까 그 참나무 있죠, 그죠? 아까 그 참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그댄 나를 어디에 비교하라느냐? 이것도 참 유명한 얘기인데, 자, 그댄 나를 쓸모있는 나무에 비교하라느냐? 대저 돌배는 뭔지 모르겠네요. 배, 귤, 유자 따위의 열매 종류는 열매가 익으면 잡아 뜯기고 뜯길 때마다 욕을 당한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휘어진다.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과수원 농사 하셨는데 조그맣게 하셨었는데 죄책감이 좀 생기네. 이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 그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목숨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세속의 타격을 받는 자인 것이다. 판다 안녕하세요. 사물이란 다 이와 같다. 또한 나는 쓸모있는 바가 없기를 바라온 지 오래되었다.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오늘에야 뜻을 이루어 그것이 나의 대용이 된 것이다. 나의 대용, 큰 쓰임이 된 것이다. 나에게 큰 쓰임이 된 것이다. 만일 내가 쓸모있는 것이라면 어찌 이처럼 커질 수 있었겠느냐.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가 하찮은
사물이다. 어찌하여 서로를 하찮은 사물이라 헐뜯느냐.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겠느냐. 장석은 깨어나 그 꿈 이야기를 했다. 제자가 물었다. 무용, 그러니까 쓸모없음의 뜻을 주었다면 사당나무가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옛날에도 읽으면서 웃었었는데 지금도 읽으면서 웃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쓸모없는 나무라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근데 왜 지금은 사당에 있는 그런 나무가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석이 또 얘기합니다. 닥쳐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역시 신사의 몸을 기탁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헐뜯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당나무가 아니었다면 아마 뗄나무로 베어졌을 것이다. 또한 저 나무의 보존 방법은 여느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사당나무라는 외양만 보고 그를 칭찬한다면 그 역시 사실과 먼 일이 아니겠느냐. 요거는요, 요거를 보고 우리가 무용지용이라 그러죠.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 그러죠.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참 오랜만에 읽는데, 누구한테는 쓸모가, 예를 들면 쓸모가 있다는 거는요, 누구한테 써먹힐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처럼 이제 뭐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사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연구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나는 이제 조교질 하고 있지. 근데 그 쓸모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은 오히려 이제 자기 목숨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 수명을 재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과일나무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나무 같은 것들, 감나무 같은 것들은 감을 사람들이 따먹으려고, 아니면 새들이 따먹으려고, 배를 사람들이 따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게 배나 아니면 감을 얻어서 되게 즐거운 거겠지만은 배나무나 아니면 감나무한테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용주용입니다. 쓸모없으면 쓸모있음이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건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제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더라. 자, 그럼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 과일나무의 과일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한테 따먹히고 그렇게 훼손당하는 거는 자기를 퍼뜨리기 위한 진화론적 방법일 텐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자가 틀린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발 눈치도 없는 거죠. 눈치도 없는 새끼인 거지.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쓸모 있도록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세상에 가서 이제 크게 일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수발도 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명예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맥락을 모르고 헛소리하면은 이제 대가리에 근거 없는 이과라고 참았겠죠. 그런 새끼들은 책 모서리로 때려야 돼. 법전 모서리로. 자, 요즘에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던데, 교과서에 왜 뒤집어 생각해보기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아주려고 새끼들이. 자, 남백자기가, 이것도 사람 이름이겠죠. 상구에 갔을 때, 상하고 구는 다 전부 다 이제 그겁니다. 그 지명일 겁니다. 특이한 거목을 보았다. 큰 나무를 보았다. 사마술에 1000대를 메워도, 뭐 사마술이라는 거는 뭐 그냥 뭐 수레겠죠. 수레의 종류겠죠. 자, 1000대를 메워도 그 그늘에 완전히 가려질 정도였다. 서로 싫어하죠. 그러니까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맹자는 열심히 가서 정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른 뜻을 세워라는 거고, 장자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자기는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 틀림없이 좋은 제목감일 텐데 하고 말했다. 머리를 들어 그 나무의 작은 가지를 보니 구불구불하여 마룻대나 대들보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었고, 고개를 숙여 굵은 뿌리를 보니 속이 텅 비어 관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 잎을 핥아보니
입안이 헐어 상처가 생겼고 그 냄새를 맡아보니 몹시 취한 것 같이 사흘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자기가 말했다. 이것은 역시 제목감이 될 수 없는 나무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인도 이 나무처럼, 신인이란 거는 여기서 지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나무처럼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지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아까 어떤 그 장석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송나라에 형씨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었는데, 오는 지명입니다. 지명. 형씨가 지명입니다. 기호동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잘 자랐다. 나무의 굵기가 소나기로 한 좀 이상이 되면 원숭이가 올라 앉는 가로대를 찾는 사람이 이를 배워갔고, 새아름이나 네아름쯤 되면 커다란 집의 마룻대를 찾는 사람들이 이를 배워갔으며, 일곱 아름이나 여덟 아름쯤 되는 것은 관 만들 제목을 구하는 귀인이나 부상들이 배워나가는 것이었다. 부상이라는 것은 뭐 이건희 같은 사람들요. 그래서 이들 나무는 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없이 자라는 도중에 도끼로 목숨을 잃고 마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재질이 있는 것들의 재난인 것이다. 그런데 이마가 휜 소나 코가 하늘을 향해 축혀진 돼지, 치즈를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강물의 신에게 희생제물로서 바쳐지지 않는다. 이것들이 불길하고 희생제물로서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무당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크게 상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불길해서 제사로 안 잡는데, 제사에 안 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 그 생물들한테는, 그 동물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누가 제사에 쓰이게 그렇게 죽고 싶겠어요, 그죠? 자, 지리소우라고 하는 사람은 턱이 배꼽아래에 감춰지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내장이 위에 올라가 있고 두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란 거예요. 옷을 입거나 빨래를 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고, 키질을 해서 쌀을 까불면 10식구는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위에서 군인을 징집하면 지리는 팔을 휘저으며 그들 사이를 오갔다. 왜냐하면은 몸이 이상하니까 군인으로 못 잡혀 안 끌려갈 거 아니야. 위에서 큰 역사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힘쓰는 노역이요. 지리는 언제나 병이 있다 해서 일에 끌려가지 않았다. 위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내릴 때에는 3종의 곡식과 15알의 뗄나무를 받았다. 지리조는 생긴 게 그러니까 병자 취급이니까 훨씬 더 이제 복지제도 혜택도 잘 받았다는 거죠. 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도 그 몸을 보양해 천명을 다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마음이 덕이 온전치 못한 자야 어떻겠느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리소가요, 지리라는 말이 지리멸렬하다의 그 지리입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다 그럴 때 지리하다는 말을 쓴대요. 그리고 소라는 거는요, 머리가 멍청하다는 게 소입니다. 소. 그래서 지리소라 그러면은 그냥 병신이죠, 뭐. 물론 당연히 사람이 아니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실제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자,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데 초나라의 광저벼, 미친 저벼가 그 문 앞을 오가며 노래했다. 저벼나 전에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제물론인가에 나왔던 그 견호 연숙 저벼 할 때 했던 그 저벼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가끔. 봉세야 봉세야 어찌하여 그대의 덕이 쇠하였느냐. 앞날은 기대할 수 없고 지난날은 쫓아갈 수 없는 것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이룩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성인은 살아갈 뿐이다. 지금 이 시국에는 형벌을 면하는 것이 고작일 뿐, 복은 깃털보다 가벼우나 담을 줄을 모르고 화는 땅보다 무거우나 피할 줄을 모른다. 아사라 아사라, 덕으로 사람 앞에 임하는 짓을 위험하고 위험하다. 땅에 금을 긋고 허둥대는 짓은 밝음을 흐리고 어둡게 하여 나의 갈 길을 그르치지 말라. 나의 길을 돌고 돌아 나의 발을 다치게 하지 말라. 산의 나무는 스스로 베이게 만들고 기름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육개는 먹을 수 있어 베어지고 온나무는 쓸모 있어 껍질이 지켜진다. 육개는 뭔지 모르겠네. 고기 육자에다가 개자, 저게 뭐야, 상술인가?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에 쓰임은 알아도 쓸모 없는 것에 쓰임은 모른다. 요 마지막 문장이요,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에 쓰임은 알아도 쓸모 없는 것에 쓰임은 모른다. 요게
한자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 사람은 개 모두가 지 안다. 유용지용 쓸모 있음에 쓸모 있음은 안다. 이 그런데 막지 이것은 모른다.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요 이야기가 보면은 재밌죠. 공자는 이제 세상을 잘 다스려 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나오는 접여나 아니면 장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네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몸이나 잘 간수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태도가 상이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인간세입니다. 인간세. 장자는 뒤에 이제 덕충부, 그 다음에 대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제왕, 요렇게 총 7편인데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읽도록 하죠. 다음 주에 아마 덕충부하고 응제왕이 좀 짧긴 한데 이걸 내가 다 한꺼번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마 덕충부하고 그 대종사를 읽든지 아니면 덕충부만 읽든지 그렇게 하고, 아무튼 2주 정도 뒤에는 다시 또 아마 응제왕까지 다 읽게 되겠죠, 그죠? 자, 매주 수요일 23시, 23시 저녁 11시에 철학 산책에서는 요즘은 장자 4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읽으면 이걸 다 읽으면 아마 또 다른 책을 읽겠죠. 예, 목이 가면 저도 힘들어요. 적당히 보고 이제 얘기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인간세하고 양생주하고 인간세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양생주는 아까 정리했으니까 인간세를 정리해보면은 이름을 세우려고, 명예를 세우려고, 부귀를 세우려고, 입신장명하려고, 사람들한테 위에 서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나 아니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살아라 말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얽매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를 해하게 할 것이다. 해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공부한다고, 아니면 무슨 고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온 애들은 이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족같겠네. 자, 아무튼 그 새끼들도 고시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 족같게 하기 때문에 뭐 쌤쌤이라고 하자.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자 4편 읽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11시에 철학 산책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 제가 또 그 학생 지도하러 가봐야 되거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